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출로 쌓아올린 집값의 끝은 어디일까?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게임이 될까?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김 소장님과 함께 현장 분위기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규제 발표 이후 현장은 어떤가요? 네, 현장 분위기는 정적입니다. 강남, 마포, 한강벨트까지 상반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집값이 멈췄고요. 매수자는 좀 더 기다려보자, 매도자는 굳이 싸게 팔 이유 없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다녀온 강남 원밸리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에는 주말마다 상담 대기줄이 길었지만 이번 주말엔 빈 상담 테이블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줄었겠군요. 네, KB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5,000건으로 역대급이었는데 7월은 3,000건대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추석 때까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번 규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6억입니다. 첫째, 대출은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둘째, 대출받고 6개월 안에 반드시 입주해야 하고요. 셋째, 기존 주택이 있다면 역시 6개월 안에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6이 맞물려 시장을 꽉 조였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왔을까요? 상반기 집값 상승은 말 그대로 비정상이었습니다. 마포는 일주일에 5천만 원, 강남은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2, 3억이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있었죠. 정부는 대출로 쌓아 올린 집값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겁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GDP의 105% 수준까지 올라섰고 5개월 연속 편의점 매출이 줄 정도로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흥미로운 건 현금 부자들도 망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커졌고요. 일부는 이 돈으로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사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 심리는 현재 얼음물을 끼얹은 상태입니다. 특히 맛보기라는 정부의 발언이 더 큰 규제가 올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키웠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더 강한 규제가 나올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전세대출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DSR을 전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더 나아가면 갭 투자에 대한 세무조사, 재건축 부담금 강화, 양도세를 다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규제만 하면 매물이 안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건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햇볕과 바람 중 지금은 바람만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양도세 완화나 보유세 조정 등으로 매물이 나오게 하는 유인책도 필요합니다. 서울 말고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강남, 마포, 한강벨트의 불씨가 꺼지자 외곽이나 인천, 경기,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등으로 시선이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서울이 식으니 우리도 좀 기다리자는 심리가 강합니다. 전고점 대비 아직도 회복 못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외곽의 저가 아파트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고점 대비 20에서 30% 저렴한 곳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은 충분한가요? 아니요. 이미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3년 전부터 분양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멈춰도 3년 후엔 집이 부족해지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만으로는 오래 못 가고 공공 분양과 택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다면 서민과 2030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번 규제는 서민과 젊은 세대에게 가장 뼈아픕니다.
현금이 부족한 이들은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대출 한도를 줄여버리니 기회가 줄어듭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첫집 마련을 노리는 분들은 이러다 평생 전세 살게 되나? 라며 불안해합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미국은 금리 인상에 집값이 급락했고, 일본은 버블 붕괴 후 20년 이상 침체를 겪었습니다. 유럽도 규제를 풀면서도 공공주택과 세제 혜택으로 서민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수요 억제만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균형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장기 계획이 명확하고 원하는 집이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갭 투자는 끝났나요? 지금 구조에선 어렵습니다.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대출도 안 되니까요. 지방은 언제 오르나요? 서울이 진정된 후 외곽과 지방이 따라갑니다. 1, 2년 후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집값이 일방적으로 폭락하기도 어렵고 폭등하기도 어렵고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단계 같네요. 맞습니다. 시장의 숨고르기 그리고 정부의 추가 정책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불안감이나 조급함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궁금증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